대협 시청자 덕신하우징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덕신하우징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 이슈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덕신하우징 하게 되면 현재 주가가 계속 좀 거래량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덕신하우징에게 좀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뭐 모듈러 주택이라던가 뭐 건설 관련 이슈라던가 뭐 등등 많아요. 근데 일단은 지금 금리가 계속 높게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돌아서는 시점은 좀 많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뭐 네옴시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도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한 차례 많이 올라갔었죠. 또 이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 이슈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아직까지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뭐 종전에 대한 얘기가 뭐 나온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정세 사항을 계속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우리가 실마리라든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예산안 통과가 됐다라는 통과가 된 게 아니죠. 통과가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전반적으로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장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앞서 10월이죠. 작년 10월 달에 바이든이 80조 정도의 규모의 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지금 상의원은 통과가 됐는데 하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하의원의 미국 존슨 의장이라고 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좀 잘 해결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지원의 방향성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의원들이 왜 우크라이나 예산안을 반대를 하고 있는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계속해서 2년 넘게 그 금액이 지금 현재 10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 뚜렷한 성과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일 뿐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라고 해도 더 나은 결과가 가져오지 못하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맞나? 어떻게 보면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유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전쟁을 계속 끌어나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건주에게는 사실상 조금 안 좋은 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예산안 통과가 계속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은 재건주에게 호재죠.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전쟁의 가장 지금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이 외부의 자금 지원이 계속 되냐 안 되냐 여부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푸틴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 서방 국가와 이 유럽 쪽에서 지원만 안 해주면 벌써 이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서방 국가와 그 다음에 뭐 유럽 국가들의 지원을 계속 해주냐 안 주냐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온 것이고요. 이번에 이 공화당 하의원 측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일단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대출의 형식으로 자,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빌려줄 테니까 너희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나중에 다 갚아. 이런 식의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자금이 그리고 자산이 미국에 좀 동결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러시아가 뭐 천연가스라던가 이 천연 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쟁 자금에 투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또 미국에도 천연 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미국이 수출을 확대를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 대한 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를 좀 기획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 지원이 아닌 유상 지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출에 대한 형식과 그 다음에 러시아 측의 동결 자산을 몰수해서 이걸 좀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정말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함께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추가 지원안이 다시 한 번 더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 기간이 전쟁이 더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건주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뉴스를 한 개 더 보게 되면, 자, 젤렌스키가 미국 지원이 없으면 단계적으로 후퇴에 직면한다. 이런 뉴스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미국의 지원, 그리고 유럽의 지원이 결국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포탄도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전쟁이 지속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지금 그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 젤렌스키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뭐 미국의 군사 지원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군은 조금씩 후퇴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포탄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지금 젤렌스키가 이 존슨 하원 의장에서 계속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지원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대선 불발에 대한 뉴스인데요.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젤렌스키가 2019년 5월 달에 취임을 해서 올해 5월에 임기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 3월 달에 대선을 이제 준비를 하고 치러야 됐는데 사실상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자동으로 좀 임기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측에서는 뭐 네가 저기 푸틴이랑 다른 게 뭐냐, 푸틴도 이번에 거의 장기 집권을 다시 한 번 더 성공을 했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여줘라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한 측에서는 전쟁 중이니 계엄령이 떨어진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 속에서 실마리랑 힌트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달 드린 이유는 이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또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전쟁이 빨리 끝나고 휴전이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그다음 러시아 전쟁에 관련된 이슈들을 계속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로 보게 되면 6개월 정도 넘게 2,800원 하단 그리고 상단 2,100원 가격대를 뚫지 못하고 이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가 왜 그렇냐면 아직까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건설 경기랑 민감한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밀리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관계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일단 있겠죠. 현대건설주도 지금 2년가량 같이 밀리고 있는 상태고 또 삼성물산과도 연관이 있긴 한데 사실 삼성물산이 이렇게 최근에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저 PBR 그리고 정부 정책,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오르게 된 거라서 좀 별개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행복 구간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도 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뭐 대금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이슈를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터지기를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현재 24년 올해 들어서 지금 벌써 이 푸틴이 3번이나 넘게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렇게 자주 언급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4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24시간 안에 나는 종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또 관련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 퀄리티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